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 라마타 보드게임의 라마타입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이번 7월 저희가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 원래는 한국 오셨으면은 옆에 딱 같이 이 자리에서 하는 걸 꿈꿨는데 한국에 계시나 일본에 계시나 멀리 있는 느낌이야. 그러면은 저희 이제 첫 번째부터 팁킥입니다. 좀 죄송하게도 어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찍고 있는 기준으로 어제 끝났어요. 아, 정말요? 아, 끝났군요. 네, 그래서 이게 하지만 놓친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인터넷이 거의 일본 느낌인데 이거 지금 인터넷 속도가 아, 저 킹 받는 얼굴 표정. 진짜 얘들. 여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해외에서도 올라왔고요. 독일 제작사로 알고 있어요, 이 게임이. 그래서 가족용으로 굉장히 좋은 게임인데 우선 실제로 덱스터리티로 축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로망이 있잖아요, 보드게임 말고도. 있죠. 가장 축구에 근접하게 구현한 게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가 이렇게 정지된 사진으로라든지 이렇게 말로 설명드릴 게 아니라 정말 이 보드게임 사이트 들어가셔서 영상을 한번 보시면 확실하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고, 여기 지금 사람 머리에 버튼 있잖아요. 버튼을 꼭 누르면은 발을 통 차는 차죠. 네, 통 차서. 그래서 이게 그래서 나름 그 강약 컨트롤이 되는 거죠. 살짝 그렇죠. 누르면은 가깝게, 뭔가 피파에서 말하면 약간 그 힘세기? 게이지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이 되고, 꼿꼿차 이런 휴대차기는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이거 과대광 거예요. 이런 거 과대광 겁니다. 이렇게 휴대차할 순 없어요. 하지만 이제 로빙 정도 약간 이런 거는 된다. 내가 사람 머리를 눌러서 공을 차면은 그 공이 멈춘 지점에서 럭비처럼 이제 그 지점부터 계속 이어나가는 방식인데, 공이 지금 보면 이렇게 색깔이 두 가지 색깔로 이제 페인팅이 돼 있잖아요. 멈춘 지점에서 이제 흰색이면은 내 거 계속 이어가거나, 아니면 약간 운적으로 뒤집어져서 도착하면 이제 상대편이 뺏은 걸로 처리해서 상대편이 그 지점부터 다시 이어가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키퍼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키퍼가 이렇게 컨트롤이 됩니다.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앞으로 날아가는 세이빙까지는. 그래서 이런 컨트롤을 가지고 키퍼로 공을 막는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판매 상태에서는 주니어랑 컵 두 가지 모드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컵 사이즈, 그러니까 성인용이라고 봐야죠. 성인용, 아이들용. 이렇게 두 가지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발 섬세함 정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퍼가 좌우는 둘 다 되지만 날아가기 이렇게 앞 세이브 슬라이딩이 된다, 컵은. 그 다음에 이제 부속들이 타이머, 전광판, 공 색깔도 월드컵 시즌마다 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살린 느낌도 있어요. 이거를 풀 구성으로 이제 구매할 수 있게 나왔습니다. 펀딩은 끝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에라도 이 게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반 판매 열렸을 때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이런 데서 보신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도 되게 많으실 것 같고. 이런 거는 또 보는 것보다 실제 해보면 아는 게 재미가 다르죠. 맞아요. 꼭 해봐야 돼요. 그리고 가격은 주니어가 58,000원이었나요? 일반 컵이 68,000원. 그러니까 한 8,000원 정도, 9,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예, 이상 팁킥이었습니다. 팁킥. 자, 다음 게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게임 두둥 스플레이츠입니다. 와, 저는 못 즐겨보고 이거 룰로만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요소예요, 이거. 아, 그런가요? 그리고 이게 2인에서 4인까지 즐길 수 있게 돼 있는데, 사면은 슬리브까지 주시고요. 문잼님 영상과 알뜰 신선님의 영상 다 올라와 있고요. 그러니까 파이 자르기 게임입니다. 네. 카드를 쭉 펼쳐서 스플릿 카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떤 지점에다가 딱 놓으면은 세 가지의 영역이 생기겠죠. 왼쪽과 중앙과 끝에. 네.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영역을 비공개로 블라인드 비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 토큰으로. 그런데 4인이 베스트인 이유가 뭐냐면, 세 곳 영역이다 보면 4명이서 하면 꼭 겹치는 두 사람은 나오겠죠, 최소한. 네, 그렇죠. 그 사람은 무조건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다시 경매를 해야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눈치껏 여기 많이 붙겠지 라고 생각하고 2, 3지역 갔지만 이런 곳에서 또 뭉치는 거죠. 그렇죠. 그런 특유의 약간 눈치 게임. 그래서 내가 혼자 여기를 비딩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 카드를 다 먹고 그리고 획득을 해서 게임이 끝났을 때 이제 이 숫자 카드가 점수가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인원수에 따라서 이제 펼쳐지는 카드 수가 달라지는 거고요. 3개의 더미로 자르는 건 무조건 똑같기 때문에 숫자 많이 먹으면 이기는 건가요? 숫자가 점수입니다. 이게 해당 숫자가 많은 사람이 그 점수를 가져가요. 아하. 높은 숫자일수록 그 카드를 많이 가져가려고 하겠죠. 비딩인데 그냥 숫자를 무더기로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 하이스코어 카드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카드들 위주로 획득하는 게 더 중요하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섞었는데 결국은 블라인드 비딩으로 가져간다는 거, 파이 자르기인데 이 요소가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겹치면 이 사람들끼리 이걸 또 나눕니다. 겹쳤던 지역을 이렇게 한 번 더. 근데 여기서 또 겹친다? 그러면 또 이제 2장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끝까지. 아이고.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께 하면 좀 안 좋은 게임이죠, 이런 게임은. 지금 현재 8,900원 굉장히 할인 특가로 나와 있고요. 카드 게임 치고 리플레이성도 좋을 것 같고요. 누구나 영업용으로도 너무 좋은 게임이니까요. 그렇죠. 추천 드려봅니다. 네. 이상 스플리츠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 갈까요? 기묘한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 혹시 보셨어요? 요번 시즌만 못 봤고 전 시즌까지 다 봤어요. 그래요? 저는 기묘한 이야기를 못 봤어요. 얘기만 듣고. 네, 이게 재밌고 또 이 보드게이머 감성이 좀 나와요. 얘네들이 D&D를 하거든요. 하하, 이 녀석들 봐라.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보드게임 하는 널드, 약간 덕후 이런 느낌인 친구들이어가지고. 느낌 있네요. 관상이. 네, 느낌 있어요. 80년대 감성인가 봐요, 좀? 네, 맞아요. 그죠. 네. 시골 마을 감성인데 지금은 이 친구들이 너무 다 커져가지고 징그러워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지금 최근 시즌에서는 다 큰 채로 나오는 거예요? 아재들이에요. 아재인데 청년인 척하는. 안 맞잖아, 그거. 이 친구들이 이제 각자 플레이어가 되지만 뭐 역할이 비대칭 능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라울이라는 게임의 리테마라 그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룰 자체는 그라울을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뭐 둘 다 동일한데, 그라울이 이제 늑대 인간에게 물리면은 늑대 인간이 되는 건데, 이거는 감염, 숙주, 마인드 플레이어가 한마디로 늑대 인간. 그라울에서는 물리거나 코인으로 일반인을 표현했는데, 여기는 이제 와플로. 이게 이제 기묘한 얘기에서 굉장히 어떤 캐릭터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라면서요, 와플.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먹는 와플 때문에 와플 판매량이 엄청 늘었다고. 와플이 일반 카드기도 하고 이제 게임을 이어서 나가다 보면 이게 이제 점수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처를 3장 입으면 이제 캐릭터가 내가 뭐 사람이건 아니건 아웃이 되는데 그게 이제 충격 카드로. 그리고 마인드 플레이어를 이걸 막는 게 이제 추억이 한마디로 이걸 막아주는 거고, 한 번 효과. 그다음에 도움의 손길이 강한 충격을 한번 막아주는. 마피아 게임 베이스긴 한데 좀 초보자들, 그러니까 마피아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만한 게 좋은 게 뭐냐면 막 이렇게 몰아가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다른 마피아 게임보다 좀 덜해요. 카드를 모두 중앙 더미에서 오픈을 해서 돌아가면서 카드를 한 장씩 주면서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 카드를 내가 먹을 수는 없고요. 무조건 줘야 돼요. 약간 밸런스 있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모험 카드라고 여기서는 바뀌었어요. 모험 카드가 나오면 이 장수 중에 하나를 줘요. 상대편한테. 왼쪽과 오른쪽한테 티추처럼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2장을 받겠죠. 그거 2장을 잘 섞어가지고, 왜냐면 여기서 섞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디서 뭐가 날라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꼭 섞어줘야 되고, 섞어서 공개를 했을 때 마인드 플레이어가 3장이 되면은 나도 이제 변신을 하는 거죠. 마인드 플레이어로. 감염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전염을 시켜나가는, 확산시켜나가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게임이 끝났을 때 마인드 플레이어만 남으면은 마인드 플레이어가 이기는 거고,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남으면 그 사람, 인간팀이 승리. 팀대전입니다. 이제 맞는 카드가 그라울에서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효과들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바로 카드를 셔플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수 이벤트들을 발동을 시키고 셔플 이벤트 했는데, 이것들도 이제 만남 카드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드라마 보신 분들이라면 약간 알 법한 장면들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테마성을 몰입할 수 있는 부분 될 것 같아요. 최소한 5명 5인 이상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격이 이게 지금 19,800원. 좋네요. 슈퍼 얼리버드 특가로 출시 중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텍터 있어야죠, 프로텍터.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해서 마피아 게임류들이 조금 이후에도 또 소개를 하겠지만 다인풀 게임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마피아 게임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사람들 많이 모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마 또 보면 또 추억 돋으니까. 또 시즌 1이 배경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인기작이잖아요, 이거. 많이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 기묘한 이야기 게임이었습니다. 다음 게임 두둥. 세일럼 도르투가. 드디어. 드디어 나왔어요. 이거 말고 이제 2개가 더 나오겠지만 이제 이번에는 세일럼과 토르투가 2개만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2게임 모두 이제 마피아 베이스긴 하죠. 이게 역할 비공개 역할을 숨겨가지고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따로 파네요. 뭐 26%잖아. 합치면 35%. 에이, 어차피 하나. 에이, 같이 사야지 이런 거는. 벌써 합치면 54,000원인데. 에이. 리뷰 신작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사신 분들 리뷰도 한번 달아보시고요. 그리고 쭉 가서 우선 토르투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르투가는 룰 영상 우리 본부 우리 큰형 보드라이브에서 룰 영상도 올라왔고 플레이 영상도 올라왔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 좀 더 디테일한 그 느낌과 룰 영상을 느끼실 수 있고요. 저는 간략하게 그냥 요 게임의 재미만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이 게임은 5명 혹은 7명 해야 된다. 무조건 홀수팟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뭐 기계에서도 물론 그렇게 추천하고 있고,
왜냐면은 이게 이제 영국과 프랑스 두 국가 간의 역할극 대결인데 홀수가 되면은 그 깍두기처럼 네덜란드가 하나가 들어가요. 진짜 깍두기죠. 약 사이에서 약간 균형을 잡아야 되는. 그래서 이 친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약간 고수, 그러니까 좀 마피아 게임들 많이 해보신 고단수가 네덜란드를 맡으면 와, 그 게임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진짜 그때만큼. 그렇죠. 그리고 매트가 좀 좋은 게 이게 플레이 매트가 네오프린. 네, 네오프렌 매트가 동봉이 돼 있어요. 그냥 이거는 기본판에 이런 구성물도 좀 알차고, 그리고 역할도 비대칭이고 비공개지만 게임을 할 때 내가 이 배머리에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역할도 좀 달라져요. 결국은 게임 끝났을 때 보물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 몇 대 몇으로 나눠갔냐의 승부긴 한데 그 보물을 나누는 과정이 재밌어요. 이쪽 배와 이쪽 배가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선장은 뭐 공격을 해서 이 중앙에 있는 스페인 배에서 금괴를 훔쳐오기도 하고요. 선장은 공격해서 뺏어오는 거. 그래서 투표로 요게 이제 대포랑 불이 나와야 성공이 되는 거고요. 네. 선장이 내 뒤에 있는 애들 아무나 쫄다고 내쫓을 수 있고. 방출. 네, 그 다음에 맞아, 1등 항해사가 이제 선장을 잘라낼 수 있는 거고, 이제 2인자가 1인자로 가기 위한. 반란이죠, 반란. 하고, 초보는 금괴를 가져왔는데, 아유, 이렇게 이제 나르는 거죠. 금상자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섬, 내쫓으면 이 섬에도 이제 방출이 되거든요. 이 섬에서도 이제 금괴 2개가 왔다 갔다 하는데, 포르투갈로 가려면은 또 배에는 사람들이 없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금괴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가져왔을 때도 왼쪽은 영국이고 오른쪽은 프랑스인데, 영국 쪽에 놓을 거냐 프랑스에 놓을 거냐, 약간 이것도 투표로 그 선장의 맘대로 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좀 재밌고 비공개이긴 한데 투표를 냈을 때 중앙덱에서 하나를 가져와서 셔플을 가져와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정체가 좀 드러나지 않는다는 의외의 사태도 일어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우기기 딱 좋죠. 이렇게 난 그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재미들도 있고, 5장의 이벤트 카드들이 펼쳐지는데 이벤트 카드를 펼치면서 랜덤성 있는 사건들도 펼쳐지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스페인 함대라는 카드가 오픈되는 순간 게임이 끝나는데, 후반에 굉장히 눈치 싸움이 재밌는 게, 공통 액션 중에 카드를 그냥 2장 확인만 할 수 있어요. 혹은 안 보고 뽑을 수도 있지만, 근데 2장 확인해서 아, 여기가 스페인이구나, 이게 끝내기 카드구나 알았을 때 지금 이 상황이 나한테 불리하잖아. 그럼 이제 안 끝내는 거죠. 그렇죠. 그 눈치를 챈 나머지 팀원들은 또 약간 거기서 와리가리하는. 그래서 게임이 재밌습니다. 이 게임. 팀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역할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나의 목표에도 좀 충실할 수 있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고정 역할이 아니잖아요. 네, 이 게임의 매력은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계속 역할이 바뀌다 보니까 룰 숙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살짝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것만 숙지되고 나면은 굉장히 좀 오래 돌릴 수 있는 마피아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일럼은 이제 아까 토르투가랑 비슷한 그런 마피아 느낌인데, 또 재밌는 게 좀 생명이 있는 느낌이에요. 5장의 내 생명칩 같은 카드를 갖고 이 중에 하나가 마녀, 혹은 이 중에 하나가 혹은 경찰관, 이렇게 역할이 주어지는데, 게임을 진행하다 이렇게 이제 투표를 하거든요. 고발을 하는데 이게 그냥 막무가내예요. 이거는 이 시대 때 마녀 재판이 그런 거잖아요. 마녀 재판이 뭐 막무가내죠, 뭐.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고발을 해서 7개가 되는 순간 그 5장 중에 하나를 7장째 고발한 사람이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뭐 당연히 인간이면 살아남는 건데, 마녀가 공개되면 그 즉시 끝나게 되고, 혹은 일반인이더라도 5개가 다 한번 고발이 되면 죽게 됩니다. 그냥 마지막 끝날 때까지 이제 마녀가 살아남냐 인간이 살아남냐인데, 이것도 앞서 그 그라울 혹은 기묘한 이야기처럼 마녀가 전염이 돼요. 근데 이거는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옆 사람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내가 가져와서 마녀네 하면 그 사람이 마녀가 된 동시에 이 친구가 마녀였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한 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녀가 점점 전염되는 그런 요소도 게임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마피아 게임에 기본적으로 있는 메커니즘, 밤이 되면 눈을 감고 한 사람 죽이는 그런 요소가 있어서, 밤이 되면 마녀들이 눈을 떠서 아, 이 친구 너무 깝죽대 이 친구 좀 마음에 안 들어 하면은 지목해서 죽이고, 그리고 죽이는 것을 경찰이 막거나 혹은 난 거 같아 누가 봐도 마녀들이 날 죽였어 이러면은 난 거 같아 그러면은 딱 눈을 뜨고 난 뒤에 모래시계를 한번 돌려서 자백 턴을 줍니다. 저 잡아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마녀가 이제 누굴 죽이겠다 하는 카드는 숨겨놓고, 왠지 내가 도둑이 재발절해가지고 저 마녀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대신 자기가 갖고 있는 생명 카드 중에 하나를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려주는 거죠, 한 번은. 그런데 내가 안 죽었었어. 그럼 억울한 거지 뭐. 그런 식으로. 근데 만약 내가 죽었었으면 한번 살려주는, 대신 이제 뭐 오픈된 생명칩 하나를 까면서 그렇게 자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있죠. 그런 식으로 계속 게임을 진행하다가 마녀가 2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게임 중에.
네. 그래서 아무리 감염이 막 되더라도 뭐 4명이 마녀더라도 카드는 2장밖에 돌지 않기 때문에 그 2장의 마녀 카드가 공개되면 인간팀이 승리합니다. 그것도 시나리오가 좀 이상해요. 기존에 마녀였던 사람은 어떻게 인간으로 숨어 지내는 건가? 그러게요. 토르투가랑은 좀 다른 느낌의 게임인데 난이도가 제가 봤을 땐 그래도 토르투가보단 셀럼이 조금 더 쉬운 느낌. 단순하죠. 그리고 마피아 게임을 해봤던 사람들은 이제 처음은 이거 하고 조금 마피아 게임들을 많이 해봤다 싶은 사람들 이제 토르투가로 넘어가도 좋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암흑도시 2종 토르투가 셀럼 마피아 보드게임이었습니다. 뭐 두 게임 느낌은 어떻게? 두 개 다 저는 아직 못 해본 게임인데 되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셀럼은 되게 간단하면서도 되게 재밌고 심리전이 좀 많이 요구되고 토르투가는 되게 운영하는 맛이 나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마피아를 열심히 하진 않으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하진 않아서 누가 하자고 하면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는 한데 요번에 한국어판 나와가지고 아마 모임에 하나 들어오지 않을까 싶네요. 마피아 하면 좀 자주 죽는 편인가요? 아니면 살아남는 편인가요? 잘 살아남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저랑 좀 반대네요. 저는 다짜고짜 처음에 인간이어도 죽이고. 자 다음 게임 넘어갈까요? 두둥. 이거 이야기 먼저 됐는데 이제 나왔군요. 2인 전용 게임 베스트 순위에 정말 거의 뭐 10 안에는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카탈라. 네. 파두티 두 콤비의 작품이어서 한글판이 이제서 나왔습니다. 이제서야. 뭐 이렇게 옛날 작품도 나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신호기도 하죠. 신작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작들도 이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판매가 좀 걱정이 돼요. 그렇긴 하죠. 이미 사신 분들은 다 사셨는데 한편으로는 처음 보드게임 입문하신 분들이 샀을 때는 또 이 게임들은 뉴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저희같이 오ld 게이머들이 그렇게 잘 홍보가 잘 돼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홍보를.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우주TV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주TV! 그렇지! 즐겨보게 돼! 봐주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비대칭 게임이고요. 과학자랑 공룡, 랩터가 둘이 비대칭 역할로 나눠서 가지고 승리 조건도 서로 다르고요. 액션도 다르고 카드를 서로 내려놓으면서 하는 방식인데 카드의 수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카드의 이벤트 효과를 발동하고 어떤 사람은 카드의 숫자만큼 AP로 활용하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게임인데요. 우선 맵 배치가 이제 입체적이죠. 이것도 랜덤 배치를 하고 중앙에 6개의 지역에 공룡 배치를 하고 양쪽 사이드엔 인간이 배치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랩터들은 요 끝에 이 탈출구로 새끼들을 3마리 탈출시키면 되고요. 혹은 엄마가 지도상에 있는 인간들을 다 잡아먹으면 이기는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과학자는 반대로 새끼 3마리를 생포하거나 혹은 총을 쏘면 엄마가 이제 마취총을 맞거든요. 죽이진 못해요. 마취총 토큰을 여기다가 이렇게 토큰을 놓는데 5번 총알을 맞추면 이제 과학자 팀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카드가 1에서 9까지 숫자는 똑같아요. 과학자도 1에서 9, 랩터도 1에서 9인데 이게 재밌는 게 서로 비공개로 딱 내놓고 하나 둘 셋에서 오픈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낮으면 이렇게 카드 효과, 이 그려진 효과를 쓰는 거고 높은 사람은 그 낮은 사람의 숫자랑 차액만큼 AP로 사용을 합니다. 빌 때 잘 줘야 되는 게임이죠. 그렇죠. 심리전이 정말 잘 살린 게임이라고 생각이 서로 이제 100% 확인이 되거든요. 거의 나중에 가서는 다 카드를 내려놓고 뽑을 게 없을 때 이걸 리필을 하기 때문에 상대의 더미가 다 떨어지면 지금 손에 3장이 어떤 수가 있구나가 유추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안에서의 수싸움. 그래서 그런 것을 꼬기 위해서 이제 1번 카드 약하긴 하지만 1번 카드를 내면은 효과도 발동하고 카드를 이미 냈던 것을 셔플을 하게 되는 회수. 이 턴을 언제 쓰느냐가 2를 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2를 냈는데 상대가 9를 냈다? 맞아. 그러면은 8 AP를 상대한테 주는 겁니다. 그건 8이면은 공룡이면은 과학자 다 잡아먹을 수 있고 진짜 난리 다 잡힙니다. 난리 나는 카운터예요. 그래서 게임을 하다 보면 쫄보들의 특징은 뭐냐? 게임이 끝났을 때 손에 1, 2가 남아있어요. 손에 1, 2가 남고 꼭 한 장을 가지고 막 하는데 이러다가 보면 1, 2, 3이 들어오는 순간 이제 끝나는 거죠. 하남자. 하남인 특 1, 2 안 쓴다. 상남 특 그냥 과감하게 1, 2 쓴다.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재밌고 아까 맵상에서 움직이는 요소들이 이 장애물로 인해서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은폐해서 숨어 들어가냐가 한 턴을 더 쓰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초보자들은 그냥 비대칭의 재미를 단순하게 느끼지만 조금 플레이를 하신 고수분들끼리는 야 저기서 한 번 더 가서 숨냐 뒤에 가서 숨냐 약간 이런
한틱 승부. 수상전략적인 부분이 꽤 세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걸 계산하시면은 얘가 몇 액션 포인트면은 날 못 잡네? 이런 걸 계산해서 카드를 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맞춰서 일을 내는 거지, 이제 그럴 때. 그거 맞춰서 이제 그럴 때 내는 거죠. 맞아요. 진짜 독창적이고 얘는 생명이 되게 길 것 같아요. 맞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계속 독창적인 그 맛이 계속 살아남을 것 같아서 뭐 어떤 게임으로 대체된다 이럴 것 같진 않아요. 맞아요. 이 게임 비슷한 이유가 못 본 것 같아요. 뭐 없는 랩터 느낌이었다 이런 게 없이 정말 네. 이 게임은 랩터 자체로 랩터스럽다. 네, 맞습니다. 테마가 조금 아쉽긴 한데 과학자가 아니라 사실 밀렵군에 가까운 거라서 아, 그래서 샤이니가 고백하더라고요. 연구를 위해 그거를 위해서 막 정글에 세포하고 불질르고 막 다시 보내주는 거다. 다시 보내줄 거다 이러는데 최근에 그 뭐지 주라기 월드 영화 개봉했잖아요. 거기다 보면 착하잖아요, 주인공도. 그런 느낌으로 몰입해서 보면 랩터 얼마나 착해요. 죽이진 않고 상처만 입었대잖아요, 선발 때. 공룡 정말 착해. 근데 공룡은 뭐 과체 잡아먹긴 해요. 잡아먹긴 해요. 퇴치 쫓아내는 거예요. 아, 퇴치. 그래. 그거 바꿔야겠다. 잡아먹은 게 아니고 집으로 보내줬다. 놀래켜. 그리고 얘는 잡아먹어도 솔직히 할 말 없어요. 자기 새끼를 납치하려고 그러는데. 아, 그래. 모성의 발동이지. 정당방입니다, 이 정도면. 그렇지. 그건 좀 선 넘는 거지. 선 넘는 거죠. 자식 납치를. 왜? 테이크는 못 보셨나요? I will find you. 이거. 가족을 건드리면 아주 잣대는 거지. 건드리면, 이상 랩터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갑니다. 이제 또 라마님 타임들이 쭉 나오네요. 나왔네, 어스가 아직 7월달 중으로 이제 한국의 텀블벅 페이지로 예정이에요. 이거 바뀔 수도 있는데 텀블벅으로 별도로 또 진행을 한다고 해요. 물론 여기서 이제 킥스에서도 한국인 전용으로 페이지를 개설하기도 했지만 그때 열리기 전 한번 저희가 또 구매 가이드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라마님께서 한번 소개를 또 해주시겠습니다. 네, 어스라는 게임은 이제 카드를 이제 배치를 해서 자신만의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테마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종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는 기본적으로 거의 다 식물 카드들이고요. 이제 식물 카드들을 자신의 4x4라고 하죠. 16칸에다가 이렇게 알맞게 잘 배치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점수를 기본적으로 먹는 게임인데 기본 메커니즘이 푸에르토리코라는 게임과 흡사한데 액션이 총 4가지가 있어요. 누군가가 하나의 그 액션을 고르게 되면 고른 사람은 좀 그 액션을 강하게 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거를 쫓아오면서 조금 비슷하지만 약간 약한 효과, 행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게임에 푸에르토리코랑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때 고른 액션의 색깔이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초록부터 노랑까지 총 4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 색깔에 맞춰서 내가 깔아놓은 모든 카드의 행동이 다 발동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노란색 행동을 한다면 지금 보시면 가운데 4개가 노란색 사각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거기에 적혀있는 모든 행동들이 다 발동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면은 이 콤보 내는 뽕맛이 진짜 장난이 아닌 그런 게임입니다. 맞아요. 약간 윙스팬 게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윙스팬도 카드를 깔면 깔수록 점점 행동을 한번 할 때마다 뭐가 자꾸 우악 생기잖아요. 이 게임도 카드를 깔면 깔수록 뭐가 우악 생기고 나름 체인 콤보 같은 거를 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되게 만족감이 높은 게임입니다. 게임의 굵은 줄기가 액션을 고른다. 액션을 고른 사람은 세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따라서 약간 약한 행동을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거에 맞춰서 콤보를 낸다. 이 2가지 굵은 줄기로 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이 되게 쉽고 이 카드의 능력만 좀 잘 이렇게 파악을 하실 수 있으시면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점수를 먹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포인트 셀러거든요. 이 게임이 뭘 해도 다 점수예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지만 결국엔 그게 다 점수 먹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콤보를 내서 이거를 점수를 먹을까를 보는 부분이 되게 재미있기 때문에 점수 내는 맛도 있고 제가 몰랐는데 생각보다 이게 전략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이 퍼블리셔 직원분이랑 같이 플레이 테스팅을 우연찮게 하게 됐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굉장히 판마다 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때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공용 목표 같은 게 이제 6개가 깔리는데 이 부분이 좀 점수를 차지하는 부분이 되게 커가지고 게임 내내 좀 긴장감이 좀 있어요. 레이싱적인 요소가 있어서 막 먼저 달성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약간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액션 셀렉션 자체가 되게 가끔은 되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무 행동도 못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견제 느낌처럼.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카드를 너무 내려놓고 싶어 하는 게 절실하게 보일 때 절대 안 내려놓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고 또 이 게임에 저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팀전이 돼요, 이 게임이. 이 게임이 그 카드바를 조금 타는 게임이에요, 사실. 팀전을 하게 되면은 그 카드발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서로 좀 새로운
태어나요. 그래서 나는 지금 자원을 모으는 단계니까 내가 너한테 카드를 밀어줄게 라든지, 나 지금 큰 거 내려놔야 되는데 자원이 없으니까 네가 지금 먹어야 되는 자원 나 좀 줄래? 막 이런 식의 플레이가 좀 가능해져요. 이게 진짜 독특해요. 저는 유럽 게임에서 팀전으로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게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팀전을 꼭 해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약간 스타 2대2의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내가 미네랄 싸울 테니까 너 병력 뽑고 나가 싸워. 약간 이런 느낌이 돼요. 너 사적을 해? 이런 느낌이잖아.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4인 1대 팀전 하시고 3인이 되게 우수하고 뭐 2, 3인이 비슷해요. 뭐 솔풀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일러스트가 극사실주의 사진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일러스트. 자연이죠, 자연. 그러니까 최근에 아크노바도 자연으로 가더니 이것도 자연으로. 자연이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부 그런 느낌이네요. 이것도 성공적으로 또 킥스타터를 맞춰가지고 한글판으로도 이제 조만간 이제 런칭이 될 것 같은데, 이 한글판으로 출시되는 것 역시 킥스타터에서 나왔던 모든 구성품들이 그대로 다 들어간 채로 판매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뭐 킥스 못 들어가서 아쉬워하실 필요 없이. 카드 엄청 늘어났거든요, 킥스 하면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 매트, 네오프렌 매트, 요거까지 아마 이건 별도 옵션으로 나오겠죠. 예, 이상 재밌게 또 자연을 테마로 만든 어스였습니다. 다음 게임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게임. 건물. 태현이 이거 해보셨나요? 부동산 못 해봤어요, 저. 이거 약간 태현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원래는 92,000원인데 230개 남았네요. 230분은 좀 더 싸게 89,900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건물 두둥.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세입자를 가장 비쌀 때 팔아. 부동산 건물이 뛰어보시겠습니까? 방금 웹툰 보는 줄 알았어. 스크롤링 내리는데 돈도 지금 단위 봐요. 지금 5억 아니야? 50억인가? 50억. 게임이 기본 단위가 1억입니다. 가장 나겠다. 가장 낮은 화폐가 1억이기 때문에 네. 뭐만 하면은 막 5억, 50억. 맞아. 원래 억 써 있어도 우리가 보통 1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억이라고 하면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 이 메탈 코인들 따위 잘그락거리는 거랑 느낌이 다릅니다. 맞아. 지갑 있잖아요. 지갑으로 꺼내가지고 얘따오. 기본적으로 아까 위에서 보셨겠지만 이 게임의 큰 흐름은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뭐 세입자도 받았다가 중간에 이제 건물을 파는, 매각하는 그런 형태의 흐름을 띠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게임이 조금 재미난 부분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냥 계속해서 땅값이 올라가다가 버블이 터집니다. 부동산 거품이 터져요. 그래서 그 버블이 언제 터질지는 모르죠. 대충은 알지만 정확히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땅값이 오르다가 최고점이 언제일까까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야, 터져 팔아 이랬는데 저는 조금 더 버텨서 더 비싸게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이 언제 이 투기 거품이 꺼지느냐를 약간 막판에 존버하는 그런 부분이 이 게임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땅을 사서 돈을 많이 들여서 엄청 큰 복합 컴플렉스를 지을 거냐, 아니면은 조그마한 상가 하나를 지을 거냐, 이거에 따라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근데 이게 마치 현실에 이런 거를 반영하는 것처럼, 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맥도날드가 들어오면은 그 주변 상권이 땅값이 다 비싸진다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약간 내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주변 노른자 땅을 다 사놓고 중간에다가 복합 백화점을 빵 지어가지고 그 상권을 확 일으키는, 약간 그런 식으로 진짜 부동산을 자기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되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가운데 보시는 붕괴 트랙이라는 게 끝까지 도달하게 되면 부동산이 거품이 쫙 꺼지거든요. 아래쪽에 보시는 게 이 지가, 땅값인데 이게 많이 올라가면 막 24억 이렇게 돼요. 근데 붕괴가 딱 되면은 그냥 얘가 0원으로 다 떨어져요. 1원으로 다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게 나락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 한 라운드만 전 라운드에 팔았으면 350억 정도를 버을 수 있는 가게가 그냥 휴지 조각이 돼요. 그래서 후반부에는 쫄보 팔아? 막 이런 걸 하는 재미가 진짜 쏠쏠해요. 근데 이제 이 붕괴 트랙이라는 게 너무 막 운빨이 심하거나 사실 그러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는 좀 예측이 되고 한 라운드 정도 차이가 사실은 나는데, 매 라운드마다 할 수 있는 행동이 총 3가지밖에 없어요. 건물을 짓고 하려면은 총 들어가는 행동이 정확히 3행동이에요. 판매를 제외하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팔아야 돼요. 딱 그렇게 하면 딱 3행동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광고 이런 거는 다른 약간 사이드 액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판매 행동인데 한 라운드에 할 수 있는 행동이 딱 3개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 흐름으로 가진 않아요. 왜냐면은 또 중간에 세입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받는 거는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 받아요. 이 행동 단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놓고 라운드를 끝내서 다음 라운드가 되기 전에 세입자를 받고 그 다음 라운드에 이걸 팔아야 돼요. 근데 그 한 라운드 턴 때문에 갑자기 부동산이 터지면 내가 지어놓은 건물이 세입자를 받아놨는데 땅값이 나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 흐름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플레이어는 땅만 미리 막 사놔요. 여기저기. 땅을 막 여기저기 쌀 때 사놓습니다. 왜냐면 땅가가 곧 집가기 때문에 초반에 사면 땅이 싸요. 대신 수입은 안 들어가잖아요. 땅만 갖고 있으면. 네. 그러니까 완전 큰 그림 그리는 거죠. 남이 어떤 건물을 올리는지 보고 이거 어디 구석쟁이에다가 조그마한 건물 하나 올려가지고 근근히 약간 돌려먹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상권이 커지면 내가 미리 사놓은 땅에다가 대형 콤플렉스를 빡! 또 어떤 플레이어는 많이 지어요. 그래서 세입자를 최대한 많이 유치를 해서 건물을 안 팔고 월세로만 먹고 살아요. 건물주에. 그래서 이거 세입자도 굉장히 쏠쏠하거든요. 세입자도 막 몇 억씩 내요. 아, 그럼요. 강남 땅에 들어갔다고 치면 장난 아니에요. 이게 해외 프로모 컴포에는 세입자 중에 보드게이머가 있거든요. 근데 막 밑에 5억씩 내라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보드게임 사무실이? 아니, 보드게임 뭐예요? 보드게임 사무실도 아니고. 보드게이머가? 세입자가? 네. 미쳤네. 네, 장난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꽤 쏠쏠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또 테크도 가능하고,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만들어서 팔고 요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운 요소가 조금 있는데 일단은 주사위를 통해서 세입자를 받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때로는 극한의 상황이 되면은 세입자가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뭐 현실도 마찬가지죠. 세입자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건 아니니까. 내가 게임에서까지 이런 고통을 느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테니까 확률이 좀 희박한 편입니다, 사실.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많고요. 근데 그런 거랑 진짜 상관없이 게임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압도적이잖아요. 여기 지금 안에 구성물 보여지는 부분들이 엄청나서. 기분이 진짜 좋아요. 내가 막 350씩 벌어제 끼면 장난 아니에요. 그 현타 올 것 같은데 게임 끝나고 내가 가는데요. 차비 없고 막 이러면. 아, 내가 아까까지 50억 냈는데 지금 버스비도 없네 막 이러면.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이게 해외 보드게임 카페랑 보드게이머. 네. 와, 이 새끼 누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 뭐 큰이지아가 왔나? 고시생도 1억이네요. 이건 이제 엄마가 주는 거니까. 엄카 돈이니까 인정하죠. 엄카. 요거까지 지금 다 나오는 거죠? 5천만 원 달성 시. 네. 야, 지금 현재 3천 정도 달성됐으니까. 되지 않을까요? 네, 조금 17일 남았으니까 아마 우리 조금 더 으쌰으쌰해서 한국 프로모까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예, 이상 부동산 건물 첫 번째 도시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도 나오는 건가요, 이거? 느낌이?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 게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게임. 자, 헤게모니니. 와, 이거 4천 돌파했고요. 역시 이것도 지금 7일 남았습니다. 펀딩 네. 7일 남았고요. 본판과 확장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렇죠. 게임은 이제 뭐 헤게모니, 뭐 여기 무슨 계층, 당신의 사회 계층을 승리로 이끄세요라고 부제가 달려 있는데 노동자, 자본가, 중산층 그리고 약간 사이드로 정부 이렇게 네 가지의 팩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우러져서 사회 경제를 만드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치 경제 시뮬레이션. 이라고 이제 스스로를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회 구성원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자본가가 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 회사에 노동자가 일을 하는 구조로 이제 경제의 어떤 선순환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노동자는 뭐 기본적으로 생산에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판다고 해서 노동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사가 잘 나간다고 해서 저희한테 보너스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배만 불리지. 노동자는 그냥 월급 잘 받으면 돼요. 좋은 의료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런 것들이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고 이 정반대에 있는 자본가는 뭐 좀 미안하지만 쥐어짜야 돼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서 이거를 최대한 비싸게 팔아먹는 게 이제 승리 조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본가가 만약에 노동자를 착취만 한다면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게 결국에는 자본가가 이것들을 파는 대상이 또 그 노동자들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미묘한 그 관계 속에서 자본가와 노동가 계층이
대립하지만 동시에 공존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오는 여러 가지 딜레마, 정치적인 충돌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게임의 기본은 카드 드리븐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카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카드에 적혀져 있는 텍스트를 수행하는 걸로 액션을 보통 진행을 해요. 그래서 카드를 내고 거기 카드에 있는 플레이를 하거나 아니면 카드를 내고 내가 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 액션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거를 플레이하다가 동시에 라운드 중간중간에 저희가 투표를 해요. 그래서 투표를 해서 이런 정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어떻게 할까요? 좌파, 우파, 중도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투표를 함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런 선거 페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본적으로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대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 노동자이자 자본가이기도 한 중산층이 약간 스윙보트처럼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본가가 야 최저임금 높아지면 너도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랬는데 우리는 알바 안 써? 우리가 직접 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반대로 노동자가 야 최저임금 높아져야 너도 먹고 살지 너도 일하잖아 회사에서 아니야 난 자영업해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이 중산층과 노동가와 자본가가 미묘하게 경제적으로 이 맞물려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게임인데 이 게임은 솔직히 게임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 테마성 부분을 진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또 핵심이죠. 네, 이게 가장 핵심이고 이 게임은 게임적인 부분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이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스토리가 너무 굉장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무조건 4명을 채워서 하는 게 베스트죠, 이 게임은 또. 정부가 제가 지금 언급을 좀 피했는데 정부만 조금 달라요. 정부 플레이어가 너무 중요하지만 이기기는 조금 힘든 그런 구조를 좀 띄고 있어요. 정부 플레이어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숙련자가 잡으면은 게임의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이끌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IMF를 터뜨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IMF를 터뜨리면은 사실 정부가 되게 힘들어져요. 근데 IMF가 터지면 너무 많은 게 변해버려요. 그래서 이 정부 플레이어의 행동들이 정말 아주 숙련된 플레이어가 원활하게 정부를 굴려가면은 모든 플레이어가 순탄하게 게임을 끝내거든요. 근데 정부 플레이어가 좀 못하면 그러니까 마치 진짜 현실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부에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을 해가지고 느낌이 오는데 이거 그러면 모두가 힘든 거예요. 그냥 촛불 집회 가능합니까 이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 4인 베스트 생각을 합니다. 2인은 너무 대립 관계이기 때문에 게임이 조금 단순해질 수는 있어요. 그 루트도 그랬잖아요. 루트같이 비대칭 게임류가 네. 4인 꼭 채워서 하면 더 재밌는 게. 그래서 이게 노동자를 할 때랑 자본가를 플레이할 때랑 최저임금에 대해서 제가 뱉고 있는 대사가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간사한 거야. 최저임금 올라가니까 죽겠는 거예요, 진짜. 너무 비싼데 막 죽겠는 거죠. 그래서 안 돼, 못 올려. 근데 제가 노동자 할 때는, 올려! 왜 안 올리냐? 너 지금 너 이윤 얼마 뽑았어, 생산 단계에서. 야, 좀 올려라, 진짜. 막. 사장일 때랑 직원일 때랑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이게. 완전 달라요.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어.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가 이 게임 속에서 보이거든요. 왜 최저임금 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지가 다 보이니까 너무 좋은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냥 알아서 깨우쳐라라기보다는 이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관념들을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엄마 좌파가 뭐야 우파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게임을 하면서 또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딥하고 이게 자문위원으로만 박사 학위가 있으신 분들이 3명 4명씩 붙어 있었어요. 그 개발단. 그래가지고 굉장히 제대로 검증된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동아시아권이랑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좀 서구권 정치 상황이 조금 더 근접한 느낌이기는 한데 진짜 저는 잘 돼서 우리나라 여러 대학에 좀 교보제 같은 걸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라마님 유튜브 보시면 플레이 영상이 있어요. 후기 영상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더 헤게모니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헤게모니였습니다. 당신의 사회계층을 승리로 이끄세요. 다음 게임 띵다야. 마지막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게임 구매 가이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웨이트 낮은 거에서 높은 거 순서대로 가는데 가장 뒤에 있는 이유가 있죠. 게임은 틴다야는 기웨이트 자체에서 보여지는 난이도가 개인적으로 조금 너무 높게 평가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여지는 무게감 그리고 잔룰이 많다.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있지만 게임을 한 라운드만 돌려보시면 3라운드를 진행하는데 그 라운드가 계속 반복이거든요. 실은 한
네.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가 달라지는 것 없이 반복인데 한 라운드만 돌려보시면 언어 요소가 없는 요인 때문에 아이콘들이 다 눈으로 들어오고 어떤 흐름을 한번 깨우치게 되면 굉장히 쉬워요. 처음에 문턱 높이 대비 게임을 한번 했을 때의 그 체감 난이도가 가장 극명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막 게임 막 설치하고 룰 볼 때도 잘 이해 안 가고 뭔 잔룰이 이렇게 많지 하고 했는데 한 번 돌리고 나니까 그 시절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랬지 하면서. 근데 이 게임은 극명하게 확실히 생존하는 것에 정말 모든 스탯을 몰빵한 느낌의 게임이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순탄한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없이 뭐랄까요, 그런 거 하나를 잘해줬던 이 친구가 막 뭐 이것도 내놓으라고 하고 이걸 해줬더니 또 저것도 내놓으라고 하고 약간 그런 느낌? 재물도 맞춰야 되고 땅도 지켜야 되고 누구도 무찔러야 되고 신 비위도 맞춰야 되고 막 이런 느낌이라서 성향이 내가 좀 맞아가면서 뭔가 버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은 게임이에요. 내가 뭔가를 확장해 나가면서 엔진을 만들고 막 승점을 갖추고 이런 느낌보다는 설계를 하나하나 맞춰가지고 딱 맞아 떨어졌을 때의 쾌감이 굉장히 높은 게임이라서, 그리고 그 쾌감이 협력 게임일 때랑 지배 모드, 각자 개인전으로 했을 때랑 느낌이 또 너무 달라져요, 이게 확실히. 경쟁 모드를 안 해봤으니까. 예. 협력 모드만 해본 사람으로서 경쟁 모드가 게임이 되라고 생각이 되긴 해요. 당위성이 좀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재물을 바치는 데 있어서 동맹 모드에서도 먼저 재물을 바치면 보상을 좀 주잖아요. 우상 카드라든지. 네. 근데 그 재물을 많이 바친 사람이 승점을 또 주기 때문에 약간 알파 플레이가 있다면 너가 재물 바치고 너가 뭐 하고 약간 이렇게 컨트롤을 했다면 게임 모드면 그걸 스스로 내가 좀 자발적으로 하는 느낌? 이건 내가 바쳐야겠다. 없는 수를 좀 더 쥐어짜는 느낌? 동맹 모드의 단점은 이게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모든 정보가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 게임이 뭐 비공개로 카드를 줘가지고 막 뭐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막 합을 맞춘다든지 그런 게임은 또 아니잖아요. 텔레패시 느낌이 아니라 개인 모드로 가면은 자발적인 뭔가 목적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난이도가 좀 높은 협력 게임 쪽에 속해가지고 맞죠. 바꿔 말하면은 깼을 때 만족도가 높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저는 되게 추상 전략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하면서 이동을 잘 해야 되는 게임이잖아요. 내가 탁탁탁 조절을 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딱딱딱 움직여야 내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액션 하나하나 쓸 때 진짜 허투루 쓰면 안 돼서 굉장히 수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임이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막 라운드에 저희가 겨우겨우 깼거든요. 근데 그때 성공하셨어요? 네, 막 라운드에 졌네요 저희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방법이 없나요? 하고 머리를 쥐어짰는데 결국에 한 수가 나왔어요. 오. 그래서 깨가지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강점이 있는 게임이라고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생존 게임 그리고 막 수싸움 이런 거 좋아하시면은 생존 게임 중에서도 그리고 약간 운 요소가 많이 진짜 없기 때문에 이거는 네. 운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위치 정도?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정보가 공개된 상태의 운이기 때문에 뭐 뒤통수를 갑자기 빵 하고 친다거나 이런 요인이 없어서 오히려 이게 좀 더 생존? 다른 네. 뭐 로빈슨 이런 것처럼 갑자기 이게 터진다고? 네. 이런 느낌은 또 아니어서 저도 좋았던 것 같아요, 게임은.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배신자 또 들어가면 또 게임이 너무 달라지는데 배신하면은 저 침략하는 애들 컴포를 그 사람이 컨트롤하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실제 봤을 때 이제 뭐 번외긴 네. 하지만 미플들이 너무 귀엽고 그런 귀염귀염하고. 것도 다 되게 디테일하게 구현 다 잘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그리콜라처럼 2마리 이상 있으면 뭐 애 낳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부족도 늘어나고. 네, 그것도 그 야생에 있는 동물과 서플라이에 있는 동물 또 따로 개념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데 조금 투머치.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굳이라는 말이 계속 생각나는 게임이에요. 굳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구현을 해놔야 돼?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굳인데? 하면 보면 이게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냥 저기 생산되니까 자원을 너무 빼지 말아야지 하니까 결국 게임이 주는 그 느낌이 계속 과하게 뭔가를 안 챙기게 되더라고요. 과하게 내가 지금 챙겨놓고 뭔가 이걸로 대비를 해놔야지가 아니라 1라운드건 2라운드건 3라운드건 항상 똑같은 그 난이도의 고통이랄까요? 보통의 엔진이 있으면은 1라운드 때 어느 정도 받쳐놓고 좀 수월하게 흘러가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계속 똑같은 고통으로 다가오니까 좀 벅참이 있죠, 확실히. 테마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생존이라는 테마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 이런 투머치라는 것들도 다 어떤 디테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렇죠. 이런 모든 게 디테일이 살아있네? 이렇게 느끼실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요소겠죠. 룰마가 좀 챙길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룰을 한 사람만 아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알면 확실히 서로 잡아주는 요소는 편하게 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경쟁 모드일 때는 룰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되죠. 멱살 잡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처음에는 동맹 모드로 먼저 확실하게 잡고 가는 걸 좀 네. 추천드려요. 7월 11일까지 40% 할인으로 하고 15일부터 바로 배송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네. 틴다야 협력 게임 혹은 또 고통스러운 거 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네. 추천드리는 묵직한 네. 게임입니다. 자, 또 이게 끝났습니다. 우리 라마님 어떠셨습니까?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요. 재밌는데 밤 늦은 시간이어가지고 눈이 너무 졸립니다. 그러니까요. 라마님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새벽 3시가 됐는데 한국에 와서 바쁜 스케줄 와중에도 이렇게 촬영 또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라마님. 저희는 또 이렇게 7월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였습니다. 다음에 네. 또 기회가 되면 라마님 이제 8월에는 이제 일본에 계실 거니까 네, 있을 테니까 또. 그때는 찾아뵙도록 또 일본에서 같이 만나고 또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게임 영상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브 즐기세요. 안녕!